보니까 앞장일 같은 내용이고. 안경 다시 좀. 여기서부터는 안 읽었어요. 보니까 1937년부터 울산을 축항하고 50만 공업도시를 이미 계획에 세웠다고 나오네요. 실제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에 원래 있던 수많은 공업시설들은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아니다, 북한 쪽이 더 많이 개발되어 있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중일 전쟁 중이니까, 이 당시 중일 전쟁 중이었어요. 군수 물자 보급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가져가면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전쟁터에 가까운 데다가 군수 물자를 보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창원에 그렇게 군수기업이 많은 것처럼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거야. 어쨌든 그랬던 것들이 해방되면서 어쨌든 공장에 죄다 남아가지고, 그리고 일본 놈들, 일본 자산가들은 다 쫓겨나고 우리한테 다 뺏겨서 뭐 적산 불안이 하면서, 그런 공장을 해방 이후에 누군가에 나눠줘야 되니까, 국가에서 경영하는 거는 남한에서는 아니니까. 북한은 아니야. 북한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구경으로 했지만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나라 입장에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때 택했던 게, 그냥 이대로 갑시다. 저건데 뭐냐, 토지 개혁을 하면서, 내가 알기론 그래요.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토지 개혁을 하면서 자영농들한테 지주들이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영농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생기는데, 뭐 한 3년 정도 경작하면서 나라에 얼마쯤 바치면은 그 땅을 그대로 본인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소작인들이 자영농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주들 강제로 땅을 뜯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유경제 시장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설립 취지와 맞지가 않거든요. 남한의 설립 취지, 남한 정부. 이것 때문에도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하는 게 조금 반론은 가능한 게요. 그땐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의 사유재산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식의 헌법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면은 바로 사회주의자들은 분리해서 나갈 거거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적산불화하면서 선택을 했던 선택지 중 하나가, 토지 지주들이 그런 식으로 나라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자영농을 많이 만들면서 땅을 분배해버리겠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신 니는 이런 거 공장 안 줄게, 저런 거 공장 안 줄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적산불화였지 싶어. 일본 놈들이 살고 있던 되게 괜찮은 저택 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걸 약속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런 권리 증서들을 가지고 다들 남하하면서 도망칠 거 아니에요. 전라도까지 다 뺏겼거든요. 전라도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 그 상황이 뭐가 됩니까? 권리증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어. 부산에 낑낑 모여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산 지주놈들은 그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있는데 그런 거 담보로 하면은 지들은 아무것도 없거든. 굶어 뒤질 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헐값으로 넘긴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포기한 것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강 알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 사실 6.25 전쟁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더더욱 공업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런저런 권리들을 많이 잃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소 그런 역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전라도에 스타트해야 될 건 박정희도 있지만, 북한 놈들을 더욱 미워해야 되는데 김일성을 미워해야 되고, 요즘에는 시대가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지지하는 민주당이 되려 친북이죠. 확인해보세요 따로. 나 틀릴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어쨌든 그래가 되게 안 좋은 썰러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농업지대로 식민지 자원 공급하는 나라로만 반도 조선반도 사람들로만 쓰고, 조선반도로 쓰고,
자기들만 공업 투자했다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당연히 그건 당연히 초창기엔 그랬을 텐데, 이 37년 39년대 37년대 이쯤이면은 이제 식민지인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군대 병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내선 일체하면서 일본 이름을 부여하고 창씨 개명을 부여하면서 내지인들, 일본 본토인들이랑 똑같은 권리로 똑같은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하기 시작하는 시절이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당연히 차별은 있겠죠. 당연하지 그거는. 그런 거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지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조선 사람들도 똑같이 공업화 시키고 똑같이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의 아니게 주면서, 같은 내선 1차 하면서 조선이랑 내지인이랑 같은 인이다 하면서 똑같은 동질적인, 민족은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민족 국가, 다민족 국가 대신에 두 개의 민족이 있는 이민족 국가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꾸리는 거를 시도한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당연히 그런 거 같으면은 조선도 공업화 해가지고 생산성을 같이 높이는 게 진주만 전쟁, 중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37년 39년이면은 진주만 전쟁은 또 안 터졌지 싶은데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터진 거 맞을 거예요. 40년도에 미국이랑 전쟁 붙었을 거야. 그러고 금방 패망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제일 그대로 갔으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은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조선 일본 연합으로 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긴 했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란 게 있거든요. 걔네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그때 전에 말했던 주걱턱 이야기했던 내가 알기로 뿌리가 그래요. 걔네 기본 출신 자체가 스페인이랑 오스트리아랑 그렇게 오만 유럽에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땅들을 소유하고 있는 왕위를 모조리 다 때려 뭉쳐가지고 계속 가문끼리 결합해서 자기네 가문끼리, 그래서 모든 왕권을 통합한 게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스페인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을 겪으면서, 그전에도 뭐 저기 하여튼 왕위 계승 정쟁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거치면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랑 막 결합이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왕위가 단절돼 버렸는데 뭐 계승권 인사를 뒤져버렸다든지 전부 다. 그 상태에서 이제 딸내미가 후계자이거나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옛날에 있던 뭐 되게 옛날에 프랑크 왕국 때 만들어졌던 그 남자만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법을 막 꺼내들면서 우리 프랑스에 왕위 계승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먹을게. 아니다, 이거는 저 때인데 비스마르크 때인데 세계 1차 대전 직전쯤에.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왕위 계승권을 막 그때 가가지고 뭐 비스마르크 살아있을 적에 가가지고 주장할 수 있게 될 만큼 왕위 계승 전쟁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하여튼 돌아옵시다. 스페인의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도 거기에 같이 핏줄이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왕들끼리 막 결혼시키고 하니까. 이를테면은 1차 대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영국 왕실이랑 빅토리아 왕실이랑 독일은 그때는 제국이 왕이 있는 제국이었죠. 그 다음엔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는 군주제 국가가 해체돼 버렸기 때문에 이 제국은 총독이 다스리는 제국이었고, 그 제국의 의미가 꼭 황제가 다스려야 제국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중국 제국이랑 로마 제국은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제국을 보통 제국이라고 불러요. 서구식에서는 엠파이어라고 하고. 그래요. 그냥 줄입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엮이면서 마지막에 남았던 게 오스트리아 제국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헝가리 민족들을 전부 나름의 자기들이 제국이랍시고 뭐 식민지처럼 처음에는 지배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성 비중이 오스트리아 원래 전통 민족은 게르만족이고, 그러니까 게르만족 범게르만주의 해가지고 나중에 1차 대전 때 독일 제국이랑
오스트리아 제국이 연합해서 같이 싸우거든요. 그때부터 민족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민족 자결주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하려고 만들어진 게 민족주의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독립하려고 만들어진 것도 맞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관련되어 있는 게 민족주의거든요. 게르만 민족이 다수이긴 하지만 지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인 헝가리 민족이 다수야. 둘이가 절대 인구 구성에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민족주의가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둘이 한 민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던 게 황제는 있지만 동시에 뭐 의회 같은 것도 같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처음에 1차 대전 시기에 독일 제국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의회 구성인들을 게르만족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헝가리 민족이랑 게르만 민족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 왕국을 만들거든요. 왕권은 그래 헝가리를 지배하게 된 것도 식민지로서는 보다는 아마 왕권을 그쪽 헝가리 왕권을 하스부르크 왕가가 가르치게 됐기 때문일 것 같아. 그 왕가가 하스부르크 왕가가 맞는지 모르겠네. 나도 헷갈립니다. 부정확해요. 아니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합치는 게 더 이익일 것 같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쭉 가는 게 이익일 것 같으니까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의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됩니다. 근데 이 제국의 문제점은 다른 소수민족들도 많았다는 점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있고 집시도 있고 지금 하나의 중국 외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족을 민족 전체성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타령하면서 소수민족을 전부 다 한족으로 바꿔버리려고 문화적으로 강제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역사상의 다민족 국가는 생존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야 애초에 이민자의 나라니까 어떻게든 꾸려지는데 민주주의 국가니까 꾸려지는데 그 민주주의 국가에 그 모든 인종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꾸려지는데 왕이 아무리 의회가 있어도 왕이 다스리는 권력이 있는 나라에서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네도 그 상태에서 위태롭게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프란츠 황태자인지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들이 아니라 뭐 저기 조카인지 그렇습니다. 사이 되게 안 좋았다는데 황제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황제 위를 계승하면은 구상을 했던 게 민족별로 뭐 어떤 쿼터를 나누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현재 미국 같은 민주공화정 비슷한 짬뽕된 군주제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필요하니까 자꾸 오스트리아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내륙 국가예요. 얘네는 갈 데가 없으니까 동쪽에 있는 발칸반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발칸반도에 당시 눈독을 들이고 있던 게 오스만 제국도 있고 터키입니다. 터키.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러시아랑 오스트리아랑 그래서 거기서 되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세르비아가 러시아를 믿고서 되게 민족주의 발흥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는 것처럼 순방으로 온 황태자 부부를 부인이 있는 앞에서 황태자를 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의 총성인가 그렇습니다. 세르비아 맞는지 모르겠다. 세르비아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되게 식민지 문제로 서구 열강들이 되게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전쟁 터질 명분만 찾고 있던 거 그래 총성이 터지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황제가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자기 후계자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근데 러시아가 그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국력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네 동맹인 독일 제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제국 황제한테. 근데 우리 여기 쳐들어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백지 수표를 주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나는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이카면서 이제 러시아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막 동맹을 맺고 있었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동맹 관계가 막 꼬이면서 동맹의 역전이 일어난 상태거든요.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독일이 영국이랑 동맹이 잘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온 나라가 멈출 수 없는 전쟁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세계 1차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일본도 우리랑 합쳐진 상태에서 만약에 진주만 전쟁을 이겼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식민지민으로서 대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기 시작했었고 보통은 전쟁터 나가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 가지고 피 흘린 민족을요 홀대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영국이 그런 사례도 없지는 않은데
인도를 독립 안 시켜준 게 그런 사례 중 대표적인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대가리가 제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얘네 민족이랑 우리가 동질성을 좀 지니고서 같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나니까 얘네들이 자기들 권리를 찾아가지고 식민지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 국력이 강하더라. 이걸 깨닫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단계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애지당초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퍼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민들이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선거로 우리가 우리 우두머리 뽑는다, 이런 정신이 심어지면은 군주제 국가보다 전쟁을 잘해. 국민들이 충성심으로 민족 정신으로 목숨 걸고 싸우러 가거든요. 여기까지 합니다.